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로고를 이렇게 지우는 거.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되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리면서 한번 지워볼 수 있는 애들 지워보는 방식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제가 이야기할 때 색보정이 아닌 부분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쪽으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끔 색보정을 하실 때도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몇 가지 지워보는 방식들 몇 가지 있으니까요. 지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숨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한번 요 지우는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원본이고요. 여기가 제가 지운 이미지입니다. 오늘 지우는 거에 관해서 제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찍어놓은 것 중에 이제 브랜드가 찍힌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테스트용으로 찍어놨던 것들 중에. 그 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요. 저도 미리 좀 작업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본 것들이 있는데 여기처럼 여기 있는 쓸데없는 뭐라 그러죠? 스티커죠? 사용 방법 써있는 이 스티커를 이런 식으로 민다든가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여기도 원래 이렇게 소니라고 돼 있던 녀석들을 이렇게 지운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소니 G마스터 로고를 이렇게 지워봤고 여기는 아직 안 지워봤습니다. 모든 경우에 되는 거는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데 되는 경우에 한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색보정보다는 약간 잔기술이라면 잔기술인데 은근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써먹을 일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로고를 지우거나 이러는 방식들은 색보정 단계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 합성 단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합성 단계에서 깜빡했거나 합성을 하지 않는 작업에서는 이제 짜잘하게 이런 것들을 좀 지워줄 수 있냐 이런 의뢰가 오기도 하는데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안 되는 것들은 합성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정도의 요 녀석이라든가 여기 있는 요런 녀석이라든가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녀석 지금 요런 애들 정도는 지워볼 수가 있어요. 먼저 지우는 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우는 방식에 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안 보이게 해달라는 게 목적이라면 이제 완벽하게 지우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블러링 처리해도 문제가 없어요. 블러링 처리하고 싶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찝어가지고 잡으신 다음에 소프트 값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소프트 값 조금 살짝만 주시고 블러를 과하게 거셔도 소프트 값이 필요가 없겠네요. 오히려 없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아웃사이드로만 차라리 조금만 키워주시죠.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분간이 안 가게 해주세요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처럼 그냥 블러를 걸어주시는 것으로 끝난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에서 끝난다면 이제 더할 나위 없죠. 더할 나위 없이 편한 거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아예 지금처럼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워버리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합성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요 부분에 원래 있어야 될 것 같은 질감을 이제 만들어서 씌우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진짜 약간 그려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색보정 단계에서 그냥 간단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만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원리는 그렇습니다. 요 비슷한 그러니까 로고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이 근처의 어떤 부분을 잡아서 그걸로 덮어쓰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원리죠. 근데 실제로 합성하실 때도 정말 그려서 그거를 완전히 덮어 쓰는 거를 제외하면 근처에 있는 애들을 결국에 잡아다 끌어가지고 덮어 쓰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방식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주변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녀석도 여기 있는 요 밑에 부분을 잡아다 위로 끌어올린 거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요 옆에 있는 애들을 잡아다 끈 거예요. 잡아다 끌어서 덮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위에 있던 걸 잡아다 끌어내린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들을 잡아다 끌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그 뒤에 이제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가장 먼저 조금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유료 버전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거에 이제 적합한 패치 리플레이서라는 OFX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능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그냥 다른 방식을 써왔고, 이 방식의 단점은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패치 리플레이서는 여기를 여기다 갖다 덮어 써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여기다가 덮어 쓰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를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서 위에 있는 요 녀석을 여기다 덮어 쓰게, 이렇게 만들면 지금 약간 어설프긴 하지만 어느 정도 덮어 써진 게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정교하게, 얼마나 정교하게 할 거냐가 결국에 이제 제일 관건이 될 텐데, 이 녀석을 조금만 이쪽으로 옮기는 게 더 리얼할까요? 그러니까 리얼해 보이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덮어 쓰게 해주는 겁니다. 결국 원리는 이거랑 완전히 동일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하죠. 그냥 덮어 쓰기를 하고, 물론 이제 트래킹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제 어려울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패치 리플레이서 같은 경우는 유료 버전을 쓰셔야 하기도 하고, 순수하게 노가다스러운 작업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요 부분을 분리해서 위로 들어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그냥 공노드 놓고 하나 노드를 새로 만들어 볼게요. 새로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녀석에서 먼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요 형태라면 많은 경우에 리니어 윈도우를 정교하게 조작하면 될 것 같죠. 저도 리니어 윈도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그때 이렇게 따서 작업을 해주셔도 되는데, 요렇게 어떻게 보면 딱 정형화된 모양이라면 요 방식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스펙트 값을 살짝 넓혀줘서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내가 가리고자 하는 것들이 다 들어오는, 그렇다고 또 너무 넓으면 이제 피곤하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요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요 녀석을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요 모양 있는 거 그대로 있죠. 이 모양 있는 그대로에서 요 밑에 거를 위로 덮었을 거니까 얘를 그대로 낮춰줍니다. 대신 여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네, 다른 것들이 요 밑에 여기 보시면 소프트 값에 이 밑에 있던 이 n에 있는 요 끝이 보이시죠? 그러면 요 녀석의 소프트 값은 낮춰줍니다. 그리고 값도 아주 살짝 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테이션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능들은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노가다의 산물입니다. 씌워줬어요. 그러면 왜 내가 원할 부분을 잡은 게 아니라 요 부분을 이 밑으로 끌어왔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끌어다 덮었을 거라서 그래요. 근데 덮어쓰는 크기를 미리 정하기 위해서 위에 있던 올림푸스, 내가 지우고 싶은 부분들을 땄던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해주실 거냐면요, 여기 사이징이 있어요. 사이징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노드 사이징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노드 사이징은 그 노드에서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 녀석을 노드 사이즈를 해놓으면 요 노드 안에서 제가 선택한 부분, 요 밑에 부분만 선택이 되겠죠. 이 녀석을 제가 거의 밑으로 틸트 원값에서 틸트 값만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역으로 노드 사이징에서 틸트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덮어쓰기가 됐죠. 지금 보면 어때요? 요 밑에 아주 조금 요 녀석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이 녀석에서 위에 값을 아주 조금만 올려줄게요. 약간만 이렇게 올려주고, 이 녀석도 약간만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고정샷일 때는 그냥 이렇게 두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봤을 때 아주 약간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덮었다 보니까. 이 경우에 저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노드를 이번에는 그냥 그리는 걸로 할게요. 여러 가지 마스크를 써볼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 부분들을 잡아주셔서요, 살짝 블러를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약간 각져 있던 윈도우의 테두리들이 싹 뭉개져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에 비해서 꽤 깔끔하게 지워진 느낌이 나죠. 뭐 제법 크게 봐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싶으시면 여기서 아주 조금 옆에
를 약간씩 다듬어 주면 되겠죠. 껐다 켰다 했을 때 지워진 게 보이시죠? 기본 원리는 이겁니다. 이제 그럼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움직이는 건 이제 트래킹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 자체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예를 들어 올림푸스 로고가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컸다면 어디서 끌고 올 게 없겠죠. 물론 여기 밑에 부분을 끌고 오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 끌고 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럴싸하게 지워지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빛이 이렇게 오는 요 광택면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광택면 같은 것들을 그대로 위로 들어올렸기 때문에 요 광택면 같은 게 이어지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의 컨티뉴이티를 가지고 있어서 보시기에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별거 아니죠, 생각보다. 뭔가 되게 대단한 기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안타깝지만 지금부터 보시는 장면 전부 다 노가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여요. 물론 움직임이 막 그렇게 엄청 빡세진 않지만 움직임이 굉장히 복합 무빙이 된다면 이 작업은 생각보다 힘들어집니다. 합성해서 지우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어떤 상황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옆에 있는 거를 덮어 쓸 수 있어야 되고 트래킹이 어느 정도 어렵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돼 있던 녀석을 지웠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추가적으로 노드를 만들고 제가 첫 번째 노드 그냥 비워두는 거는 버릇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버릇인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제든지 이제 첫 번째 노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소스 같은 걸 또 땡겨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첫 번째 노드는 어지간하면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비워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노드에서 이번에도 어차피 이 모양 로고라는 모양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사각형으로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번에는 사각형이 아니라 직접 따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Y가 너무 가까우니까 약간만 들어줄게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시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색 보정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원래는 색 보정하실 때 이런 작업 안 하시는 게 좋죠. 안 하시는 게 좋은데 현실적인 이유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원하는 부분을 커브 윈도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움직이잖아요. 그냥 두면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트래킹으로 가셔서 트래킹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트래킹 하실 때 제가 예전에도 팁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여기 퍼스펙티브 3D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 퍼스펙티브 3D 요 녀석은 이제 원근법 같은 걸 계산해서 혹은 이제 막 축이 틀어지는 것까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따라가는 건데 꺼주시는 게 많은 경우에 되게 트래킹이 잘 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꺼놓고 트래킹을 거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걸 껐는데 트래킹이 안 될 때 오히려 켜서 한번 해보는 거를 주로 쓰고 있어요. 다시 이 상태에서 트래킹을 해볼게요. 트래킹을 해보면 어려울 게 없어서 잘 됐겠죠? 한번 트래킹 된 것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잘 됐죠? 네. 이 정도면은 훌륭하죠? 네, 훌륭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모양을 그대로 따라갔으니까 지금까지 요거를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요 녀석을 덮었을 거예요. 물론 뭐 밑에서 덮었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요 정도가 어떻게 좀 약간 빛 받는 정도가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도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앞서서 키가 아니죠. 노드 사이징에서 틸트. 근데 이게 정확히 내가 움직이는 게 이게 정확히 보이질 않아서 펜이랑 틸트를 이용해서 조절하는 게 조금 귀찮긴 해요. 조금 귀찮긴 하지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덮어 썼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경계면이 조금 안 이뻐 보여요. 그래서 이 경계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소프트 값을 줄 수도 있지만 소프트 값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프트 값도 소프트 값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소프트 값 뭐 요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뭐 약간의 소프트 값만 줘서 이거 너무 넓히면 어차피 먹어 들어가서 문제 일으킵니다. 적당히 소프트 값을 준 뒤에 약간 차이 나는 부분들은요 밝기를 살짝 조절해 주세요. 지금 제가 개인 값을 아주 살짝 낮췄습니다. 그러면 전보단 조금 나아요.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고 감마 값도 아주 살짝 낮췄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정도면 꽤 양호하죠. 아웃사이드가 조금 별론 것 같네요. 아웃사이드를 살짝만 낮춰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기에 약간의 티가 나는 건 있어요. 아주 약간의 티가 나는 건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여기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봐줄만 해요. 약간 밝다 싶으면 살짝만 조금 어둡게 줄까요? 어둡게 줬더니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하나 더 늘려서 여기다가 아까 제가 작업했던 거 있죠? 이번엔 조금 크게 잡아줄까요? 여기 블랙부터 한 여기 정도까지를 살짝 잡아주셔서 트래킹을 해주시고요. 잘 됐죠? 여기다가 살짝 블러를 걸어줍니다. 너무 많이 걸면 좀 이상해요. 이렇게 해서 블러까지 걸어주면 사실상 생각보다 티나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지금도 보시면 원본, 재생본 이거 쭉 재생하면 원래 소니가 있었는지 그렇게 막 엄청나게 티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접근들을 해보시면은 꽤나 유용하게 작업들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무료 버전에선 안 되고 무료 버전에선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고 유료 버전에서는 이 이미지 전체에 지금 이렇게 해놨을 때 진짜 막 자세히 보면 아닌데 여기 좀 티 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 이 경계면들이 이제 조금 부드럽지 않아 보여서거든요. 근데 이런 경계면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포토샵에선 디더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상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포토샵에 있는 디더링 같은 거를 그대로 쓰기가 어렵고 필름 그레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디더링과 비슷한 효과들을 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름 그레인이라고 치면 필름 그레인이 뜨죠. 여기 필름 그레인을 입혀주시면 한번 이번엔 그냥 좀 티나라고 좀 세게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 이제 그레인이 자글자글하게 움직이게 되면요 저 경계면들이 조금 더 안 보이겠죠. 필름 그레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합성하고 어떤 합성한 테두리 같은 것들을 이제 살짝 묻게 하는데 꽤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싶으시면 그레인 같은 거를 따로 뭐 이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유튜브에 그레인 소스들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뭐 올드 필름 그레인, 올드 그레인, 오버레이 블랙 앤 화이트 뭐 이렇게 있죠. 뭐 필름 그레인 소스 치시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버레이라고 치면은 나오나 보네요. 네, 맞아요. 이런 소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올려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입혀주시면 이런 테두리들이 이제 또렷한 것들이 좀 잘 안 보인다.